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무신일주 곤명을 중심으로 해서 애정운과 그 다음에 금년의 계묘년이죠. 계묘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무신일주는 올 수 있는 남편, 항상 여러분이 제 강의 들을 때는 제가 일관된 패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 수 있는 남자가 하늘에 가불목이 있고 지지에는 방합적 요소를 갖춘 임묘진이라는 남성이 있고 삼합적인 해묘미라는 이 8가지의 남성상이 이 무신일주 무토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천간에 있는 분은 명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서 활동 양상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만약에 와 있다면, 갑을목이 있다면 무토와 직접 만나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할지라도 사실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예, 형성이 제한이 된다. 반드시 병이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금이 있든지, 경신금이 있어야. 그래서 함부로 날뛰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함부로 목은 금을 보면 스스로 멈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지지에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임묘진을 넣어보세요. 임목을 넣으면 충이 되죠. 즉 자식을 두면 이분은 떨어져 살든지 멀리 가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묘목은 묘신기문이죠. 묘신기죠. 예.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주는 해미묘도 마찬가지예요. 해수가 오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가 오면은 미의 을목은 점점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 여자분은 남편분과 좋은 삶을 살기가 매우 힘이 들 상황이 됩니다. 왜? 이분은 결혼을 하면 자식 위주나 자기 돈벌이, 간혹 조상 중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진이 되려고도 허물어져요. 이렇게 신자 천간에 유입력이 되면은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는 부부 운이 그리 밝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개운의 차원에서 떨어져 있다든지, 개운을 하려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각방을 쓰면 됩니다. 각방.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맞춰져 있는 부부의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일주는 남편복이, 남편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어떤 관계 형성이, 예? 관계 형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더 한다. 아들은 더욱더 상승된다. 딸은 그나마 조금 감소가 된다. 볼 수 있고. 자, 그럼 무신일주 금년도 계묘년에 구설, 관재수, 금전의 소모,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금년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항상 세운을 볼 때는, 세운은 과거 쭉 봐야 돼요. 한 최소 5, 6년 전까지, 5, 6년 전부터. 그 다음에 미래 5, 6년까지. 예, 이렇게 쭉 봐줘야 그 해에 완전히 모든 일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되어서 구체화 될 수도 있고, 이게 따라서 이 세운이 새로운 변화나 변동 요소가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항상 딱딱 끊어지려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유동성을 확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설, 관재수, 금전, 손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갑인달, 요새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쭉쭉 나가겠죠. 요때 가능성이 높고, 작년인 개축월, 예, 이때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돼요. 아니면 자식의 진로, 예, 진로 등이, 이런 것들이 올해 한 해가 이분이 겪게 될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롭게 제가 이제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자세가 좀 불안정하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각종 일주를 놓고 타 간지들의 상황들을 비교하는 방향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사주 해석에 굉장한 역량이 상승됩니다. 자, 오늘은 무신일주 여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